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함수 부분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148페이지 어저께 찾기 참조 함수, 브이룩업 함수 해봤었는데요. 어,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서 다시 구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148페이지 필요한 실습 파일, 챕터 3의 찾기 참조 함수라는 파일입니다. 복습 겸 브이룩업 함수로 구하는 149페이지 내용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V룩업, H룩업, 인덱스 중요한 함수로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는데요. V룩업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버티컬 룩업이다. 열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내용을 조회해서 찾는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H룩업 같은 경우는 호라이젠탈 룩업으로서 행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조회해서 특정 행에 해당하는 값을 또 찾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네, 방향의 차이입니다. 그럼 149페이지의 내용은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F4셀에 V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급 워크시트의 직책에 따른 기본급을 표시하래요. 여기에 기본급을 구하는 곳이 있고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F4셀에 근데 기본급 워크시트 쪽에 다른 시트에 있는 이 표에서 어제 찾아서 직책에 따른 기본급을 가져왔었죠? 네. 근데 이 표에 보면 필드 방향이 직책 필드, 같은 속성 값을 얘기한댔죠, 필드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값들, 필드의 방향이 직책, 또 기본급, 야근 수당, 이런 식으로 열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1, 2, 3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하는 브이룩업 함수를 쓸 거고요. 옆에 근속 수당 테이블 쪽은 근속 연수 필드, 수당 필드 이런 식으로 또 행방향으로 필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H룩업을 쓴다 했습니다. 지금 이 기본급 테이블에서 찾아와 보겠습니다.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 가서 F4에 와가지고 이 함수는 V룩업 해서 불러보시죠. 는 쓰고 V룩업, VLO 입력해서 네,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 마법사를 불렀었죠.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할게요. 이 fx 단추를 누르거나. 네, 그럼 이제 lookup value 같은 경우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인데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은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먼저 보고 오라고 했었죠. 어저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열이란 우리가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잡게 될 그 표의 첫 열을 말하는 거고 이 테이블 어레이가 표죠. 그 표가 지금 기본급 워크시트에 있었죠. 그래서 이 기본급 워크시트에 이 기본급 테이블, 이 표의 첫 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표의 첫 열에 직책이 있죠. 네. 이걸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하거든요. 표의 첫 열에 직책이 있구나. 그럼 다시 사업 목록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이렇게 시트명이 두 개 이상 찍히면 제가 안 된다 했죠. 네. 시트명이 두 개 이상 중복해서 찍히면 지워주시고요. 딜리트로 치우면 되고요. 블록 지정해서. 그래서 방금 직책이 있었죠? 이 표의 첫 열에 직책이 있었고 이 김진아 씨의 이 브이룩업 들어가고 있는 이 첫 번째 레코드에 그와 관련 있는 값 바로 이 포가 룩업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셀을 찍어주면 이게 표라서 김진아의 직위를 딱 찍으면 표라서 이4라고 안 나오고 골뱅이 직이라고 나오는데 이 범위가 표라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칸 테이블 어레이로 내려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그래서 표는 지금 다른 워크시트에 있었죠? 이 기본급 워크시트로 가서 기본급 워크시트에 이 표를 이렇게 다 잡았었죠. 테이블 어레이. 표를 다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어저께 네 F4
F4번 눌러서 달러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 표가 밑으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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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잡자마자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 컬럼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열 번호입니다. 값을 추출할 열 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첫 열의 값은 1번인데 헷갈리면 이 표 여기 딱 찍어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기 딱 찍어서 이게 다시 넘어오잖아요. 여기 딱 찍으면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뭐 가져올 거죠? 직책에 따른 기본급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2번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게 직책이 이 대리 이거를 찾거든요. 진짜 표에 쳐들어서 이렇게 들고 가서 찾았을 때 그와 일치하는 레코드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물어봤는데 우리가 2번을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 220만 원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야근 수당을 구하는 거면 3번을 넣으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직책에 따른 야근 수당 이거 가져와라 했으면 열 번호에다가 3번을 넣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번이죠. 기본급 가져올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룩업. 이 찾는 방법이었죠. 레인지 룩업은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찾고 싶으면 펄스나 0을 쓰고 비슷하게 근사치로 찾고 싶으면 true 또는 1 아니면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뭐 찾을 때 쓰는 말이냐면 이거 룩업 밸류 대리 이거를 찾을 때 표의 첫 열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대리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이 표의 첫 열에서 이거를 대리를 들고 와서 우리가 찾을 때 대리면 대리로 가야지. 대리인데 막 가정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찾으려면 뭐 쓴다고요? 예, 펄스나 0입니다. 0으로 쓰는 게 빠르겠죠? 빵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옆에 펄스라고 이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직책에 따른 기본급들이 잘 나왔습니까? 확인했을 때. 네, 여기 절대 참조하는 걸 신경 써주셨어야 돼요. 이 달러가 안 붙어 있고, 뭐 뒤에만 달러 붙어 있고, 앞에 달러 안 붙어 있고, 막 이러면요. 다 막 에러 뜨고 막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달러 붙였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뒤에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152페이지로 와보시죠. 네, 152페이지 또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G열에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수당을 계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근속 연수는 J1셀의 현재 연도와 입사일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고요. 현재 G열에는 근속수당을 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또 아까 전에 그 기본급 워크시트에서 근속수당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기본급 워크시트에서 다른 시트에서 이 근속수당 테이블에서 또 수당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근속 연수에 따른 그 수당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근속 수당 테이블을 보면은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는 근속 연수가 따로 없습니다. 보니까 아까 직책 같은 경우는 직위 같은 경우는 바로 있었죠. 근데 이 사원의 김진아 씨의 근속 연수는 바로 없죠. 네. 근데 그 근속 연수를 구해서 그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을 또 여기 G4셀에 G열에 쭉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본급 워크시트의 이 표, 근속수당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가 이렇게 근속 연수 필드, 수당 필드, 이제 아까랑 필드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필드가 횡방향이죠. 횡방향. 이럴 때는 아까 이 버티컬 룩업, V 룩업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거와 이제 반대로 H 룩업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H 룩업을 불러보겠습니다. 저처럼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서 G4셀에 와가지고 는 쓰고 HLO 제 걸 안 보시네요. 제 걸 안 보셔서 하니까 함수를 못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 걸 보면서 하세요. 는 HLO 해서 H 룩업 더블 클릭할게요. 네, 네. 함수를 못 부르시는 걸
오늘 계속 나와요, 또 뒤에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룩업 밸류가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은 이 기본급 워크시트에 가서 네. 봐야 돼요. 기본급 워크시트에 이 표의 첫 행에 뭐가 있나? 이 표의 첫 행에 근속 연수가 있죠. 네. 네. 근속 연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 목록 워크시트로 돌아와서 시트명이 이렇게 2개 이상 찍히면 지워주세요. 제가 왜 자꾸만 이러는지 모르겠죠. 근데 시험 시에는 생각이 안 나요. 시험 시에는 내가 여기에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갔다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시트에 표에 첫 행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아, 근속 연수를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기본급 워크시트에 와서 근속 연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많이 놓치거든요. 네. 네, 근속 연수가 있구나. 봤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다음 목록 찍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 시트명이 쓸데없이 2개 이상 찍혔거든요. 그럼 지울게요. 딜리트로. 지우고, 이제 룩업 밸류가 쓸데없는 거 한테 지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근속 연수예요. 돼요. 아까 근속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을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근속 연수가 여기 없죠? 네. 그럼 문제에서 근속 연수는 제2원셀의 입사 연도와 입사일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2원셀의 현재 연도와 입사일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를 찍어야 되겠네요. 먼저 J1. J1을 클릭하고요. 얘는 같은 시트라서 이 시트명이 안 붙어도 상관없고 붙어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지우라고 했던 거는 이 시트명 뒤에 또 다른 시트명이 따라 붙어서 지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든 아니면 J1만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딴 시트 왔다 갔다 안 하신 분은 J1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J1. 네, F4 눌러서 달러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네, 빼기 네. 입사일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이 입사 연도죠?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C4를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C4는 또 찍으니까 골뱅이 입사일 이렇게 나오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5년 구해주고 있죠. 25년 됐구나. 이 사람 오래됐네요. 25년 이랬네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로 넘어가서 두 번째 칸.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고 테이블이 0으로 표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검색해야 될 값이 있는 표가 다른 시트에 있었죠? 네. 네. 기본급 워크시트로 오세요. 기본급 워크시트 찍고 그리고 이 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른 시트라서 이렇게 시트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트명이 안 나와도 됐었거든요. 네. 같은 시트라서. 근데 여기는 3차원 참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트라서 시트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딱 잡았을 때 셀 주소가 나오고 그리고 F4 눌러서 달러 붙여야겠죠? 역시나. 네. F4번 잡자마자 F4번 눌러서 달러 꼭 붙여주십시오. 네, 고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나왔었거든요.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 브이룩업에서는. 근데 여기는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나오고 있죠. 행 번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2번. 네. 네. 그럼 우리는 이 25년 이거를 들고 가서 표의 첫 행에서 찾았을 때 그와 뭐 정확하게 찾든 비슷하게 찾든 찾았을 때 그와 맞는 레코드 중에서 뭐 가져올 겁니까? 1번을 가져올 겁니까? 2번을 가져올 겁니까? 네. 두 번째 행에 있는 수당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2번으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2번을 넣어주세요. 로우 인덱스 넘버. 1번을 넣으면 20 저거 나올 거예요. 수당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 있는 값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맨날 정확하게 찾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25년 이거 찾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25년을 네, 아까 이 표에 제가 첫 행에서 찾는다 했잖아요. 표의 첫 행을 우리가 보고 왔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찾을 때 정확하게 찾으면 아무것도 못 찾겠죠. 네. 이럴 때는 비슷하게 찾아야 됩니다. 네. 비슷하게 찾는 거는 뭐라고요? 네. 1로 넣으시거나 true죠. 네. 아니면 생략도 가능하긴 합니다. 1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만 펄스나 영을 쓰시면 돼요.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 V룩업, H룩업이 상당히 헷갈리는 함수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좀 복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하여튼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한 문제씩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문제들이 다 중요합니다. 일단 15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 역시 또 중요한 함수고요. 인덱스는 어떤 함수냐면은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행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옵니다.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온다. 찾을 데이터 범위, 행 번호, 열 번호. 그래서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라. 고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네,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함수는 아닙니다. 아까 뭐 V룩업, H룩업은 복잡하지만 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또 이거를 좀 이제 헷갈려하는 이유는 뭔가 콤보 상자 그 하고 그 연결해서 찾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좀 헷갈리는 문제로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일단 인덱스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연습으로 우리가 이 인덱스 함수를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서 써가지고 제가 여기 서은미 씨의 기본급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 340만 원 서은미 씨 기본급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는 인덱스 한번 불러보시죠. 인덱스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우스도 불러보시죠. 혹시 이게 뜨나요? 함수 마우스를 불렀을 때 혹시 이런 게 뜨나요? 네. 네. 원래 이런 게 잘 안 뜨는데 인덱스 함수 또는 뭐 하여튼 다른 또 룩업 함수라든지 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여러 개의 인수 목록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냥 헷갈리면 잡혀 있는 걸로 하세요. 지금 위에 게 잡혀 있죠? 네. 그냥 잡혀 있는 걸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험실에. 잡혀 있는 그대로 확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아까 row가 뭐였죠? row. 아까 H룩업에서 row index number, 행 번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행 번호. 컬럼은 그럼 뭐겠습니까? 네, 열 번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룩업에서 그 컬럼 넘버, 인덱스 넘버. 그러면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데이터 집합, 배열 이런 뜻이거든요. 데이터 집합, 배열. 그 데이터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어레이는 뭐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요렇게만 뭐 이렇게만 잡는 것도 가능하고 뭐 어떤 사람은 표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레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행번호 뭐 열번호는 거기서 행번호 열번호는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어레이를 잡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J 뭐 끝까지 이렇게 이 표에 데이터를 다 잡고 싶은데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B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채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따닥 그럼 잡힙니까? 네. 저처럼 하여튼 B4에서부터 J52까지군요. 근데 혹시 잡으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표 1 이렇게 나와요. 표라서 표 1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됐고. 그리고 이제 정 못 잡겠으면 지금은 표 1이라고 적어도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범위가 넓어서 정 찾기 불편하시면 표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표 전체 데이터가 잡힌 거고요. 로우 넘버는 제가 서은미 씨의 기본급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잡은 우리 표 1에서요. 이 데이터 범위에서 서은미 씨는 몇 번째 행에 있습니까? 네.
1번 김진아, 2번 황진이, 3번이 서은미가 되겠죠? 우리가 잡은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있다 해서 로우 넘버를 3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은미 씨의 기본급을 찾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급을 가져오려면 컬럼 넘버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성명이 1번, 입사일이 2번, 부서가 3번, 직위가 4번, 기본급이 5번 되겠네요. 네, 그래서 5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확인해 보시죠. 그럼 서은미 씨의 기본급이 340만 원이 나왔습니까? 네. 네. 어렵지 않죠? 알고 보면 행번호, 열번호만 이렇게 딱 넣으면 그 행에 그 열에 해당하는 값을 들고 오는 함수니까요. 예, 그럼 이걸 이해하셨다면 인덱스를 맞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임금 워크시트에서 155페이지 문제는 기본 임금 워크시트로 와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셀의 사원 이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사원 목록 워크시트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B9셀이면 여기죠. 기본 임금 워크시트의 B9 여기인데요. 여기에는 사원 이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찾아오래요. 위에 혹시 이 사원 이름이 나오는 상자가 있나요? 사원 이름이 나오는 이 상자. 네. 네, 이거 콤보 상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콤보 상자. 네. 저번에 제가 그 콤보 상자에 뭐 입력 범위 잡고 이 뒤에 배경 셀로 연결시키고 이런 게 인덱스 함수하고 막 연동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콤보 상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서식 이렇게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컨트롤 서식이 안 잡히는 사람은요 여기 개발 도구로 가세요. 개발 도구의 속성을 부르셔도 돼요. 네. 그래도 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혹시 이거 기억나시냐고요? 입력 범위하고 셀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직접 우리가 잡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마우스 클릭 컨트롤 서식에 딱 와서 입력 범위를 그때 막 다른 시트에 가가지고 뭐 어떤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들 다 잡고 그 다음에 특히 셀 연결을 시킬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마 기억나실 건데 이 셀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B5를 연결시키라 했는데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적었었죠. 그냥 타이핑 쳐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B6 이런 걸 딱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B5를 찍을 수가 없어서 네. 그때 그냥 타이핑해서 그냥 B5 이렇게 적어서 이 콤보 상자가 들어가 있는 그 셀 배경 셀로 딱 연동되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직접 입력해서 연결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바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이 B5 셀에는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B5에는 B5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아까 서은미 씨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여기서. 서은미 씨 있어요? 서은미 씨. 맨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맨 위에 그 김진아 씨가 있고, 지금 콤보 상자에서. 서은미 씨를 선택하면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B5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네, 맨 위에 지금 서은미 씨 선택하면 제가 아까 서은미 씨가 몇 번째 사람이었죠? 서은미 씨가? 네, 세 번째 사람이었죠? 그럼 제 거를 봐보세요. 제가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들어서 잡고 옮기니까 제 거를 보시면 이렇게 3번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콤보 상자에서 김진아 씨 선택하면 몇 번이 될까요? 네,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황진희 씨 선택하면 2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연동돼가지고. 네. 그래서 서은미 씨가 아까 세 번째 사람이었잖아요. 3번 하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행번호라고. 아까 우리가 3번 넣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얘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럼 각 사람들의 그 번호를 다 얘가 찾아주겠죠. 아까 김진하면 1번, 황진이면 2번, 서음이면 3번 하는 것을 우리가 새알려서 넣을 필요가 없이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진하면 1번으로, 황진이면 2번으로, 서음이면 3번, 김태희면 4번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행본으로 쓰이면 자연스럽게 맞겠죠. 아까 우리가 서은미 3번 넣는 게 우리가 새알릴 필요 없이 얘한테 맡길 거예요. B5셀을 그냥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아까랑 똑같이 하고, 아까랑 똑같이 하면서 3번을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사람 이름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김태희면 4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B5셀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B5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게 되죠. B5가 알아서. 김태희면 4번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에 구하는 곳에 와서, 지금 기본 임금의 B9셀에 오셔가지고, 는 인덱스 불러보시죠. 아까랑 똑같이 할 겁니다. 는 인덱스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부르고. 아까 인수 목록은 그대로 확인했죠? 잡혀있는 그대로 확인. 그래서 이제 이게 뜨면 array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물론 다른 시트에 있을 뿐이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데 아까 그 표의 데이터를 다 잡아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어레이는 저처럼 이렇게 그 사업 목록 시트 찍고 아까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업 목록 찍고 김진아에서부터 아까 우리 다 잡았잖아요. 여기까지. 표 1이라고 나왔었죠? 네, 그렇게 표 1이 나오도록 다 잡아달라고요. 제가 아까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아까 사업 목록에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은 다음에 김진아를 찍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아래쪽 방향키 한번 그렇게 눌러서 잡는 게 네,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따닥 이렇게 눌리면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표 1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정 찾기 힘드시면 표 1로 적어도 됩니다. 지금은 네, 표 1이라고 타이핑 쳐서 적어도 돼요. 그리고 로우 넘버는 뭐 할 거라고요? 예, B5, B5 셀 주소 적어주세요. 이건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B5 셀이 지금 콤보 상자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B5라고 적어주시면 로우 넘버는 B5. 그러니까 이 콤보 상자에 지금 배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태희면 4번이야 하는 게 일로 가져와지도록 B5 적어주면 그게 나올 거고 서은민은 3번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 컬럼 넘버는 아까 몇 번으로 했었죠? 기본급이 열 번호 5번이었죠. 아까 기본급 5번이라면서요. 아까 앞에서 우리 할 때. 네. 그래서 그 열 번호 아까 표일 똑같은 거니까 열 번호 5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컬럼 넘버는 5번으로 적어주세요. 확인할게요. 어때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사람의 기본급이 나와요? 여기 김태희 씨, 김태희 씨가 아니고 제가 김태희 씨 너무 좋아해요. 여기 서은미 씨든 뭐 여기 배태욱 씨든 이렇게 막 바꿔보세요. 이영자 씨든 이렇게 막 바꿔보세요. 콤보 상자를. 콤보 상자에서 이렇게 바꾸면 바뀝니까? 따라서 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바뀌면 왜냐하면 행번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본급이 달라져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럼 넘버는 우리 5번으로 했었죠? 아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막 바꿔보시라고요. 사람 이름을 바꾸면 그 행번호가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급이 찾아지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네, 좀 어렵지만 이렇게 그 인덱스를 알고 그다음에 이 콤보 상자에 지금 연동돼 있는 그 셀이 뭐가 나오는지 콤보 상자에 연결돼 있는 셀이 그 선택한 항목의 번호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죠? 네. 158페이지로 가보죠. 그럼 어려우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죠. 158페이지에 가서 예제 3-6번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어, 1번, 3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응 문제라서 적응 문제 폴더로 가셔서 챕터 3에 있습니다. 챕터 3에 예제 3-6번입니다. 적응 문제 폴더에 챕터 3에 예제 3-6번이에요. 시트가 혹시 안 보이나요? 요거 누르면 보여요. 요거 누르면. 시트가 지금 저 뒤로 가 있어서 앞으로 올 때는 요거 눌리거나 이 점점점 눌리거나 아니면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업 이렇게 막 페이지 다운 그게 시트 이동하는 거랬죠, 제가. 그러니까 시트가 지금 많아서 앞에 시트가 안 보이면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막 눌러보세요. 아니면 이 점점점 나 저걸 막 눌러보세요. 맨 앞에 지금 컨텐츠 제작 일정 워크시트로 와야 됩니다. 컨텐츠 제작 일정 워크시트가 있습니까? 여기서 B3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담당 워크시트에서 AE 역할에 해당하는 성명이 나오도록 하랍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vlookup으로? 시험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는 vlookup 불러볼게요. 네, 함수 마법사도 불렀고 lookup value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에 어차피 표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를 잡을 표가 지금 다른 워크시트에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 담당 워크시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담당 워크시트에 가봐요. 담당 워크시트에 이 표에 첫 열에 뭐가 있는지 담당 워크시트에 이 데이터표 이렇게 잡을 거고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 그죠? 그러면 첫 열에 역할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찾을 겁니까 지금은? 네, AE에 해당하는 역할을 찾을 거죠? 예,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AE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여기 어차피 다시 와도 컨텐츠 제작 일정에 와도 뭐 AE 뭐 적혀 있는 거 없잖아요. 다시 원래 시트에 와봐도 그러면은 이거는 직접 적어야 돼요. 직접. 뭐 시트명 찍힌 건 뭐 지우고 AE라고 적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 쌍따옴표 웬만하면 붙이라 했죠. 이거는 함수 같은 거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문 텍스트는 셀 주소 같은 거하고 막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쌍따옴표를 웬만하면 붙이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그 담당 워크시트에 있는 표 데이터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두 번째 칸 내려와서 담당 워크시트 찍고 이건 시트명이 나와야 돼요. 담당 워크시트에 이 표를 다 잡고 여기는 절대 참조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구할 거라서 지금 채우기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절대 참조를 신경 쓰면 F4번 눌러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는 사람 하세요. F4 눌러서. 근데 안 했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나만 구할 거라서. 담당 워크시트에 A1에서부터 B5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F4 눌러서 하신 것도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 컬럼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열 번호. 열 번호는 1번, 2번 되겠네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AE를 여기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값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고 가서 AE를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AE를 이렇게 찾았을 때 이 성명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2번으로 넣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2번.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루거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 AE를 찾을 때 쓰는 말이죠. AE인데 뭐, 네, 당연히 AE로 가야지 뭐 CD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AE면 AE 정확하게 가라. 그럼 정확하게 갈 때는 뭐라고요? 0. 네, 펄스나 0.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카운트 이그젝티브인가 이게 나왔습니까? 네. 네.
0을 써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찾으라고. 그 다음 계속해서 제가 2번은 됐고 3번 할게요. 네. 지금 1번, 3번, 4번 네,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3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또 똑같은 문제 있고요.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서 H열에 연간 매출 워크시트 와보시죠. H열에 그 보너스 워크시트의 보너스 요율 테이블로부터 직원이 초과된 목표량에 대해 받게 될 보너스 요율을 계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H열 전체에 다 구하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필히 절대 참조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근데 그 지금 보너스 워크시트에 가보세요. 옆에 시트. 보너스 워크시트가 있어요? 네, 보너스 워크시트에 이 표를 딱 봤을 때도 H 룩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1번, 2번 이렇게 네, 행번호 이제 우리가 아마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표의 첫 행에 목표량 초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아까 따로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도 없죠. 보너스 워크시트에 왔을 때 아예 미리 봐놓으세요. 네, 목표량 초과가 있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연간 매출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럼 여기 H 포셀에 와서 불러봅니다. 어떤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네, H로 는 H로 함수 마우스도 불러보시고요.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인데요. 방금 표의 첫 행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갔다 오세요. 그 보너스 워크시트로. 보너스 워크시트 가니까 표의 첫 행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량 초과가 있네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요. 연간 매출로 돌아와서 지워요. 시트명 2개 이상 찍히면 안 된다고 했지. 네. 목표량 초과가 있었으니 뭘 찍어줄까요? 어디를 찍어줄까요? 이 첫 번째 1번 그 레코드에 목표량 초과 관련된 값이 목표 초과 점수 이거겠죠? 지포겠죠, 지포? 네, 항상 그와 관련된 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표의 첫 행위 아까 목표량 초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번 그 데이터에 이 H룩업 들어간 1번 데이터에 목표 초과 값을 넣어야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표의 첫 행위에서. 이상한 값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포입니다, 지포. 룩업 밸류는 지포. 이게 현재 시트라서 뭐 연간 매출 이런 시트명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시트명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포만 나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현재 시트라서 뭐 이렇게 나오든 이게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칸.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고 바로 보너스 워크시트로 가야겠죠? 그럼 보너스 워크시트에 가서 표를 다 잡아주시되 이 표는 반드시 뭐 F4 절대 참조. 네. 근데 시험 시에는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냥 이름이 나올 거예요. 보너스 요율 뭐 이렇게 막 이름이 나오면 절대 참조 되는 거라고 했죠? 자동으로. 네. 이름이 그냥 등록돼 있는 범위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뚝 잡히면 이건 알아서 절대 참조 된다. 시트 그러니까 셀 주소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막 이름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절대 참조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칸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번호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헷갈리시면 여기 가보시죠. 테이블 어레이 이 칸을 다시 찍어보세요. 여기 찍어서 그러면 지금 1번, 2번 중에서 1번, 2번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으로? 로우 넘버는? 예, 2번이죠. 이게 룩업 밸류 84,948인가 이거를 표의 첫 행에서 찾겠죠. 정확하게는 못 찾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찾으면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75,000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찾았을 때 여기서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올 거냐?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너스 퍼센트 2.25%야 이거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너스 퍼센테이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어떻게 찾는다고요? 정확하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true 또는 1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트루 또는 1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0.0225 이렇게 나오는 게 아까 2.25% 그거 가져온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2.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맞게 나온 겁니다. 채우기도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이게 잘 나온 겁니다. 백분율로 만약에 바꿀 필요 없지만 이렇게 백분율로 바꿔가지고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네, 백분율로 바꿔서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늘려보면 2.25%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그대로 내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H룩업으로 이렇게 또 찾았고요. 네, V룩업, H룩업.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부서별 매출 워크시트에서 C5셀에 3분기 매출과 4분기 매출 값을 조회한 후 하반기 매출을 계산하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서별 매출 워크시트로 가보시죠. 뒤에 있네요. 부서별 매출 워크시트. 혹시 또 콤보 상자가 보이나요? 네. 고객팀 해서 이렇게 나오는 콤보 상자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콤보 상자,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에 가가지고 콤보 상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서식. 그러면 또 뭐가 연결돼 있습니까? 일단 입력 범위는 여기 찍어보세요. 여기를 딱 찍으면 클릭하면 글로 넘어가거든요. 연간 실적 워크시트에 여기가 잡혀 있군요. 입력 범위가 그죠? 연간 실적에 이 고객팀, 기획팀, 영업팀, 전산팀이 잡혀 있고요. 보니까 그다음 셀 연결은 C3. C3이 바로 여기 찍으면 그냥 콤보 상자가 있는 셀이죠. 콤보 상자가 위치한 셀이죠. 그럼 C3에 지금 친절하게도 콤보 상자를 줄여놨네요, 여기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줄여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아예 안 보이는 상태일 거거든요. C3에 지금 1번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고객팀이면 1번, 뭐, 만약에 우리가 기획팀을 선택하면 2번, 뭐, 영업팀 선택하면 3번, 그렇게 바뀌겠죠, C3이. 네. 그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됐습니다. 네. 네, 확인할게요. 그냥. 네. 확인을 하든 뭐 취소를 하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반기 매출을 구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 그 3분기 매출 플러스 4분기 매출로 하반기 매출을 구하래요. 예, C5에, C5셀에. 그럼 구해봅시다. 이거 이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반기 매출이라 생각하세요. 하반기 매출. 네, 이거 옆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는 인덱스 불러가지고. 인덱스 선택해서 함수 마우스도 불러보겠습니다. 또 아까 잡혀있는 거 그대로 갔었죠? 잡혀있는 거 그대로 확인. 예, 어레이를 어떻게 잡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레이 잡는 거에서 뭐 알아서 열번호, 행번호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 어레이는요. 아까 우리 했듯이 그 연간 실적 워크시트에 가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옆에 시트에 가가지고 연간 실적에 이런 그 필드명은 잡지 않았죠. 아까 우리 이렇게 잡았었죠. 이런 식으로 잡든 아니면 이렇게만 잡든 어차피 총합계는 뭐 가져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긴 되고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누구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연간 실적에 하여튼 찍고 네 이렇게 잡고 이거는 뭐 절대 참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어차피 지금 하나만 셀 하나에서만 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달러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달러 붙이는 건 채우기 할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채우기 할 때 다 해놓고. 근데 로우 넘버가 중요하겠네요. 로우 넘버 뭘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고객팀이면 1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획팀이면 2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팀이면 3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번호가 지금 어디 있지 않나요? 네? C3에 있잖아요. 네. C3에 있잖아요. 아까 고객팀이면 1번 나오고 있다면서요. 로우 넘버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번호가 고객팀이면 1번, 기획팀이면 2번, 뭐 아까 그거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번호 아닙니까? 네, 그러면 C3입니다. C3. 로우 넘버는 C3. 콤보 상자에 있는 셀, 그 연결된 셀. 그리고
C3 적었고 컬럼 넘버는 우리가 3분기 매출부터 지금 찾아봅시다. 3분기 매출. 3분기 매출을 가져올 거면 열 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헷갈리시면 여기 어레이 쪽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기 찍어서. 3분기 매출 찾고 싶거든요. 3분기 매출. 3분기 값을 가져오려면 컬럼 넘버 몇 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어레이를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컬럼 넘버가 몇 번? 네, 4번이죠. 1, 2, 3, 4.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가져올 거면 4번 넣어야 되겠죠? 4분기 실적을 가져올 거면 몇 번? 5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이거 4번으로 했죠? 4번으로 하면 지금 3분기가 계산이 된 거잖아요. 네, 확인하시고 그냥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뭐가 끝났냐면은 확인하시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복사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인덱스부터 이렇게 지금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C 하시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리고 맨 뒤에 찍고 가로 뒤에 찍고 더하기 입력해 주시고요. 플러스 더하기 입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요거 누르면 됩니다. 네,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바꿔주면 될까요? 4번을 갖다가 뭘로? 네, 5번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네, 이 4를 5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다섯 번째 열이 그 4분기 실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3분기고 여기가 4분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이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인덱스 함수를 어, 이해할 수 있으면은 풀 수 있습니다. 팀 바꿔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왔으면은 팀을 고객팀에서 다른 팀으로 바꿔보세요. 뭐 영업팀 했다가 하면 바뀝니까? 네. 이 행번호가 바뀌면서 이제 팀별로 나오죠. 보면서 하세요. 예,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59페이지 하겠습니다. 재무함수라는 파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챕터 3의 재무함수입니다. 네, 이제 그거 좀 꺼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 함수 부분인데요. 이 PMT 함수가 중요합니다. 159페이지에 PMT라는 함수, 시험에 또 꼭 나오는 함수입니다. 대모함수는 동계산을 하는 함수고 월 납부액을 특히 구하는 per month 해가지고 매달마다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 월 납부액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이자율, 기간 이런 것들이 특히 또 월 단위로 맞춰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월 단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야 될까? 우리가 카드 할부로 뭐 샀다. 그러면 매달 할부금 얼마씩 빠질까? 그런 거를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근데 특히 이자율이 있잖아요. 카드 뭐 할부든 뭐 대출을 받았든 이율 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자율이 있죠. 그 이자율 또 상환 기간이 있죠. 뭐 내가 뭐 12개월 만에 갚겠다. 뭐 아니면 3년 동안 갚겠다. 뭐 그런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환 기간 그런 거를 다 좀 월 단위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160페이지 중요한 문제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대출금 워크시트에서 C7에는 매월 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단
초기 납입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출을 받았나 봐요. 대출금이 뭐 1억 원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받았네요, 대출을. 이자율이 3%, 연이율 3%로, 항상 그 연이율입니다. 이자율 연으로 돼 있고요. 시험에 연이율이다 뭐 그런 식으로 딱 나올 겁니다. 연이율. 근데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나 봐요. 그럼 5년 동안 이 다 갚기 위해서, 이 대출금을 다 갚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될까? 한 초기 납입 금액 계약금 30만 원을 냈나 봐요.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돈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될까? 이 PMT 함수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보시죠. 여기 실에 와서 는 PMT를 선택하고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부르세요. 그래서 복잡한 함수들은 마법사 꼭 불러요. 레이트는 이자율입니다. 대출에 대한 기간별 이자율. 이자율이 얼마죠? 네, 3%. 얘를 찍어요. 얘를 클릭해 주세요. 물론 뭐 적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뭐 0.03으로 적든 뭐 3%로 적든 적어도 되지만 얘를 찍는 게 빠르죠. 단 연이율 6%의 분기 상환시에는 6%를 4로 나눠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분기별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월 단위로 갚는 거죠. 네, 월. 그러면 나누기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나누기 12가 들어가야 돼요. 분기별로 갚을 때는 나누기 4를 한다니까 월 단위로 갚을 때는 연이율이라서 나누기 12.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은행에 가보면 다 연이율이잖아요. 은행에 가면. 월이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이율로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갚는 거는 또 월 단위잖아요. 항상. 나누기 12가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앰퍼는 총 지급 기간 수입니다. 총 지급 기간이 얼마죠? 네, 5년. 얘를 찍을게요. 지급 기간 5년 얘를 클릭하되 얘도요.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그 상환 횟수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기간이. 그럼 5년 동안 5번만 납부하는 겁니까? 5번 만에 갚는 게 아니죠. 네. 네, 그죠. 60번 되려면 곱하기 얼마? 네, 곱하기 12를 해야죠. 네, 곱하기 12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근데 이자율과 기간 부분은 월 단위로 맞춘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보통 나누기 12, 그리고 기간은 곱하기 12,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60개월. 그 다음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이제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고, 어, 현재 딱 빌려서 쓰고 있는 갚아야 될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대출을 1억 원 받았고 또 30만 원 계약금을 냈죠. 네. 그럼 현재 가치는 바로 대출금 찍고 네, 마이너스 초기 납입 금액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계약금인 30만 원을 찍어서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9,970만 원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을 1억 원 했는데 초기 납입금 30만 원 낸 거니까 그 낸 거 빼고 이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갚는 거기 때문에 프레젠트 밸류 지급액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는 대출금 마이너스 계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FV는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가 1억 원 중에서 한 5천만 원만 갚고 한 5천만 원은 남기고 싶어.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 남길 때까지 넣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다 5천만 원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5천만 원만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5천만 원 잔금이 남을 때까지 내가 갚는다는 말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다 갚아서 0원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생략하면 됩니다. 생략하면 0으로 지정돼서 이 금액을 다 갚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에서 한 3천만 원 남길 때까지, 한 7천만 원 갚고 3천만 원 남을 때까지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럼 여기다 3천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에는 3천만 원만
남고 이제 7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아예 0원으로 만들겠어. 네, 그럼 잔금이 아예 없도록, 네, 미래에 갚을 돈이 아예 없도록, 네, 그 현금 단액이 남지 않도록 그냥 0이면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타입은 상한식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보통 생략이에요. 생략을 하면 0으로 처리되는 거고, 상환 시기가 중요한데 매월 초에 납부하는 거면 1을 1은 상환주기 초고 0 또는 생략 시에는 상환주기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네, 매월 초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1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값이 이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을 써보시면 아마 이 갚아야 될 돈이 막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1은 매월 초에 갚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월 초에 돈을 내느냐, 월 말에 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자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생략인데 보통 매월 초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을 써야 돼요. 주로. 문제에서 매월 초에 납입한다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문제 지금 나오잖아요. 160페이지. 매월 초에 납입하는 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문제에서. 160페이지 문제에 적혀 있어요. 매월 초에 C7셀에 매월 초에 납입하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매월 초기 때문에 1을 썼다고요. 여기 마지막에. 네, 됐네요. 시험에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확인하니까. 네. 네, 마이너스 178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갚는 거라서 돈을 매달 178만 원씩 내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요. 162페이지 적응 문제도 다 중요한 문제네요. 방금처럼 완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1번은 매월 초고 2번은 매월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1번은 매월 초니까 여기에 1을 쓰는 게 맞고 2번 같은 경우는 0 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에 그 상환 시기 쪽에서요. 그거 빼고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함수 부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어려운 함수 부분이 끝났고 16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보스 엑셀 챕터 3에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파일을 열어보시죠. 네, 열어봐도 별 내용이 없을 겁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아마 텅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쿼리로 편집해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쿼리라는 말이 나왔죠? 163페이지에. 데이터 탭에 그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새 쿼리를 클릭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가 편집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쿼리의 역할이 주로 편집 가공하는 그런 언어거든요. 쿼리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특히 주로 시험에는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 CSV 파일. CSV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건데 뭐뭐좀 CSV는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TXT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TXT 아시죠? 메모장 같은 데 작성된. 보통 제가 지금 밑에 적어놓은 이거 메모장 같은 데 작성된 파일 TXT거든요. 텍스트 파일인데 얘는 컴마로 구분돼. 그러니까 컴마로 우리 컴마가 이거 컴마 이거잖아요. 컴마. 네. 컴마로 이 열을 나눈 거예요. A, B, C, D 열이 있으니까 그 열의 기준을 컴마로 이렇게 나눠서 텍스트로 저장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컴마로 구분된 separate된 밸류 값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CSV는 일단 TXT하고 비슷한 텍스트 파일이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거 아니면은 CSV 아니면 요거 나와요. 요거는 뭐예요? XLSX면
엑셀 파일이죠. 네. 다른 엑셀 파일을, 다른 엑셀 통합 문서를 또 편집해서 가져오는 그런 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64페이지로 가보시죠. 164페이지. 여기서는 데이터 삽입 워크시트에서 뭐 시트는 뭐 이거밖에 없고요. 쿼리를 사용해서 주문 현황 CSV 파일의 정보를 셀 A1으로 불러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1을 찍고 하세요. 애초에. 시험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164페이지 중요한 문제고 그냥 A1 셀 그냥 넣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찍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따로 안 잡아줘도 되거든요. A1 셀을 찍어놓고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새 쿼리라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데이터 탭에 새 쿼리를 클릭해 보시고요. 파일에서로 가가지고 CSV에서라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상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맨 앞에 어,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상위 버전 쓰시는 분들은 2021 버전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요. 그게 맨 앞쪽에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이 아니고 그 아니지? 하여튼 그 상위 버전을 쓰시는 분은 여기에 지금 새커리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맨 앞쪽에 그 데이터 그 가져오기에서 거기에서 아마 뭐 파일에서 CSV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맨 앞쪽에 있을 거예요. 맨 앞쪽에서 뭐 파일에서 CSV에서 그런 걸로 가져와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쿼리로 편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그럼 지금은 여기 우리 새 쿼리를 클릭하고 새 쿼리를 클릭하고 파일에서로 가가지고 파일에서 CSV에서로 가져올게요. 네, 상위 버전은 요 앞쪽에서 찾으시면 있어요. 맨 앞쪽에 아마 그 파일에서 뭐 CSV에서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릭을 했고 주문 현황 CSV가 있습니까? 네, 챕터 3에 있습니다.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제가 그 얘기한 컴마로 구분된 컴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고요.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고 그래서 이거 챕터 3에서 아무튼 주문 현황 CSV를 선택해서 가져오기 하고 그럼 혹시 이게 뜨나요? 쿼리 편집기가 그 상위 버전은 이게 바로 안 뜰 수 있는데 상위 버전은 이거보다 약간 작은 창이 뜨면은 그냥 데이터 변환 단추나 아니면 뭐 편집 단추가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그 데이터 변환이나 편집을 누르면 이게 뜰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 보면 문제에서 뭐를 가져오라고 했냐면요 이 쿼리 편집기에서 우리가 편집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품 공급 국가 주문 케이스 열만 가져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문제에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많죠? 제품, 재고 번호, 팔레트 뭐 많죠? 이거를 불필요한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은 필요해요. 제품은 냅두고 재고 번호 필요 없죠. 마우스 오른쪽 제거할게요. 팔레트 뭐 필요 없죠. 지금 문제에서 제품, 공급국가, 주문 케이스만 가져오란 말이 나왔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팔레트 뭐 필요 없으니까 얘도 마우스 오른쪽 제거. 그다음 그 옆에 팔레트당 모두 필요 없죠?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제거.
아니면 여기 제거하는 단추 여기 위에도 있어요. 여기 제거하는 단추, 열 제거하는 단추 이거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제거하고 공급 국가는 필요하죠? 네. 네, 냅두고 고객 필요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제거. 그다음 주문 케이스는 필요하죠? 주문 케이스 얘는 필요하고 주문 번호 필요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제거.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이제 불필요한 열들을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제거를 한 다음에 마무리는 여기 바로 이거 눌리지 말고 바로 이 버튼 누르면 새 워크시트에 가져오거든요. 새 워크시트에. 예, 근데 문제에서는 현재 이 데이터 삽입 워크시트에 A1 셀로 불러오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중요한데 불필요한 열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여기 이 화살표 단추 눌러가지고 닫기 및 로드에 이 화살표 단추를 누르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원하는 위치로. 그러니까 마무리도 확실하게 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해서 그럼 아마도 이렇게 새 워크시트가 잡혀 있을 건데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서 A1셋 가져오도록 이렇게 A1셋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찍고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드를 하시면 돼요. 로드를 해보시면은 가져와집니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잘 가져와졌죠? 네. CSV를 가져왔는데 뒤에 166페이지 적응 문제는요. 1번, 2번이 다 중요한데요. 166페이지 적응 문제 1번은 방금처럼 CSV 가져오는 거고 166페이지 적응 문제 2번을 보시면 리포트 XLSX죠. 리포트 XLSX니까 뭘로 가져와야 될까요? 저 가져올 때. 옆에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이 원셀을 가져와 볼까요? 이 원셀을 찍고 방금 우리 했듯이 데이터 탭에 새 쿼리에 가가지고 파일에서 그러면 XLSX면 뭐죠? 파일에서 뭘로? 네, 바로 이거죠. 통합 문서에서 됐죠? 네. CSV는 CSV고 아까 컴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니까 뭐뭐.xlsx는 이걸로 가져와야 될 거예요. 통합 문서에서. 통합 문서에서 눌러보세요. 뭐 그러니까 상위 버전도 지금 맨 왼쪽에 있다 했습니다. 맨 왼쪽에서 그 가서 뭐 그 데이터 그 가져오기 쪽이 있을 거고 거기에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 하면 됩니다. 상위 버전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문서 해소를 하면은 얘가 모스 엑셀로 올라가서 여기 클릭해서 모스 엑셀로 올라가서 적응 문제로 가보세요. 적응 문제 폴더에 챕터 3로 가보세요. 거기에 리포트가 있어요. 적응 문제 챕터 3에. 네, 맨 위에 리포트 엑셀 파일 있죠. 네, 그거 선택해서 불러와 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가져오기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또 편집기가 뜨죠? 거리 편집기가 뜰 건데 시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가 막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트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 지금은 시트가 하나밖에 없죠. 이거 엑셀은 워크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시트별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트를 선택해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시트를 선택해서 편집 단추 있죠 밑에. 네, 편집을 누르면 아까랑 똑같이 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떴으면 또 불필요한 열은 제거하고 문제에서 뭐를 가져오라 했나요? 사상자 아니 그 밑에 쪽이죠 지금. 네. 품목명, 당일 가격, 전일 가격. 그러면 다른 애들 필요 없는 애들을 제거하세요. 조사 가격은 필요 없죠? 마우스 오른쪽 제거. 뭐 조사가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마우스 오른쪽 제거. 제거. 당일 가격 필요하고 전일 가격 필요하고 마지막에 조사 지역 코드도 필요 없죠? 마우스 오른쪽 제거. 그리고 마무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닫기 및 로드 화살표 단추 눌러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우리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보면 되세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로 가져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셀로 잡혀 있으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로드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 나옵니다.
이제 16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뭐 이런 가상 분석 기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시스 파일, 시나리오라는 파일, 챕터 3에서 또 열어보시고요. 그 시나리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또는 뭐 드라마 이런 시나리오가 생각나시나요? 그 시나리오가 보통 이제 작가가 막 시나리오 써가지고 가상으로 뭔가 이제 영화도 만들고 막 드라마도 만들고 막 하듯이 우리가 엑셀에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요약 보고서로 결과 예측도 받아볼 수 있고 실제로 변하는 건 없어요. 실제로 변하지 않고 그냥 보고서로 이렇게 결과 시나리오가 이렇게 변하는 값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68페이지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뭐 이런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고요. 그럼 시나리오는 이제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가보면 거기에 시나리오 관리자도 보이고 목표값 찾기도 보이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뒤에 나올 건데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 가상으로 꾸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불러보시죠. 네, 시나리오 관리자를 불렀고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에서 원가 비율을 30%로 인상했을 때 인상 시나리오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우리가 추가를 눌러가지고 시나리오를 한 32개까지 쓸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30개 이상 가능하거든요. 그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이 인상입니다. 인상. 변경 셀 같은 경우는 어디로 주면 될까요?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뭐를 인상시키려고? 바로 원가 비율이죠. 네. 원가 비율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데가 잡혀 있으면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위에 그 원가 비율인 C2를 찍어 주실래요? C2. 여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경 셀이 혹시 딴 데 잡혀 있으면 그 지우고 C2 셀을 찍어 주십시오. 위에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변경 셀에 C2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지우고 C2라고 적어도 돼요. C2라고 직접 적어도 돼요. 셀 주소를. 네. 지우고.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면 물어보죠. 변경값이 얼마냐고. 그러면 변경값은 얼마로 하실래요? 30%니까 얼마? 네, 0.4. 확인.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가 써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죠, 지금. 제가 아까 32개까지 막 가능하다는데.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가 비율 10%로 인하했을 때 인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추가 눌러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쓰세요. 시나리오의 이름은 인하입니다. 그리고 변경셀은 또 똑같이 C2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예, 확인하고. 이번에는 변경값이 얼마일까요? 네, 10%니까 0.1 확인.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또 뭐 50%뭐 하고 싶으면 또 추가해가지고 또 만들고 뭐 70% 하고 싶으면 또 추가해서 또 만들고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뒤에 170페이지로 와보시죠. 170페이지에 보면은
순위 예측 워크시트에 인상 시나리오 표시하고 했는데 표시하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네, 표시하면 시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하기 전에 요약 보고서로 만드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만듭니다. 이런 말이 나왔죠. 네. 여기 요약 단추 있어요? 네. 이게 결과 보고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 요약 단추를 누르면 결과 보고서를 요약 보고서를 현재 시트 앞에 현재 이 순위 예측 워크시트 앞쪽에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실제로 바뀌는 건 없고 보고서로만 딱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단추를 눌러보시죠. 그럼 결과 셀로 혹시 C10이 잡히나요? 네, 문제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순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약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변화를 보는 게 맞거든요. 잡혀 있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주는 어떤 그 값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까? 확인했을 때 네. 원가 비율이 30%로 인상되면 순이익이 이렇게 될 것이고 원가 비율이 10%로 인하되면 순이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바꾼 건 없습니다. 지금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에 가보시면은 순이익 예측 시트에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어요. 원래 시트 가보세요. 원래 시트에 가보면 바뀐 거 없죠? 25% 그대로죠? 근데 요약 보고서를 보면은 25%일 때는 이렇게 순이익이 이렇게 되지만 30%로 인상되면 이렇게 될 거고 10%로 인하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준 거죠. 아, 그리고 아까 표시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요. 순이익 예측 워크시트에 다시 와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가보시죠. 아까 맨 처음에 그 인상 시나리오 표시하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170페이지 문제에서요. 표시는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가가지고 현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불러서 인상 시나리오를 선택하신 후에 표시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트에 표시가 되죠. 네. 인하 시나리오도 한 표시해 보실래요? 인하 선택해가지고 네. 표시 눌러보세요. 그럼 시트에도 바뀝니까? 시트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시트 한 개씩 한 개씩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표시는. 네. 그래서 표시보다는 요약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닫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랑 정반대되는 게 목표값 찾기거든요. 여기서 계속 해볼게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순이익이 지금 그냥 현재 여기서 계속 현재 이걸로 계속 해볼게요. 순이익이 정확하게 저는요 900만 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이익의 결과가 900만 원이 딱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러면 원가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될까? 원가 비율을 과연 몇 퍼센트로 해줘야지 900만 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방금 했던 거랑 정반대죠? 네, 방금 했던 거는 우리가 원가 비율을 30%로 인상하고 원가 비율을 뭐 10%로 떨어뜨렸을 때 순이익이 어떻게 결과가 바뀔까를 예측했지만 오히려 이제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가 900만 원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변하는 값이 얼마로 변해야 될까? 이 30%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지 900만 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한번 불러보시죠.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요. 시험에는 아마 이 목표값 찾기가 나올 겁니다. 네, 시험에는 모수 시험에는 예측 기능을 써서 뭐를 구해라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목표값 찾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에서는 이 수식세 찾는 값 이 두 개가 결과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변경될 그 변경값, 변경셀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지금 수식 셀이
결과가 여기가 제가 900만 원이 되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찍을게요. 수식셀은 C10. C10이 안 잡혀 있는 분은 C10을 찍으시고 찾는 값은 900만 원으로 해주세요. 찾는 값은 9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결과 정해놓고 값을 바꿀 때는 뭘 넣어주면 될까요? 바로 이거 원가 비율인 30%. 이게 변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값을 바꿀 때는 변경셀을 C2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뀌나요? 몇 퍼센트로 바뀌나요? 네, 확인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마 원가 비율이 22%가 돼야지 네, 나오죠? 900만 원이. 네, 그거를 찾아준 거죠. 이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가 22%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목표값 찾기 문제 한번 해보죠. 173페이지로 갑니다. 필요한 시스 파일, 또 목표값 찾기라는 파일을 열어봅니다. 목표값 찾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174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업계획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2018년도 계획의 매출 합계가 3,5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예상 성장률을 계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예측 기능을 사용해서 뭐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마도 목표값 찾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해준 거죠. 2018년도 계획 매출 합계가 3,5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결과를 정한 거죠.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예상 성장률을 계산해봐 했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요. 네, 목표값 찾기로 왔고 여기서 수식셀이 그러면 뭘까요? 어딜까요? 수식셀이. 아, 네, 2018년도 계획의 매출 합계인 이거겠죠? 아까 제가 이 두 개가 결과 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결과. 네. 그래서 결과를 맞춰야 될 셀이 지금 바로 F16이죠? F16. 그러니까 수식셀이 F16셀이고요. 찾는 값은 얼마? 얼마가 되려면? 3,500만 원? 3,500만 원.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예, 예상 성장률인 F4, 그죠? 예상 성장률인 F4 셀을 찍어주세요. 됐으면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뀌나요? 네, 네, 37%가 맞네요. 네, 확인해서 적용을 꼭 이거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야지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면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175페이지 적응 문제도 할 수 있겠죠? 집에서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75페이지 적응 문제는. 이제 176페이지 데이터 통합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챕터 3에 그대로 데이터 통합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 통합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범위를 그 범위끼리 추가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범위를 추가한다는 한 번에 계산한다. 어, 지금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데이터를 매출 통합 워크시트의 A3셀로 시작하여 통합하고 첫 행 및 왼쪽 열 레이블을 표시하고 합계 매출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 16년, 17년 이게 시트가 앞에 시트들이죠. 앞에 시트들. 이 앞에 시트들을 다 더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통째로. 그래서 매출 통합 워크시트에 A
3 여기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결과가 나올 셀을 그냥 찍어놓고 하시면 돼요. 결과가 나올 셀 범위를 지정해놓고 매출 통합에 A3를 딱 찍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여기 통합이라고 있습니까?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 네, 눌러보시죠. 데이터 통합을. 그럼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합계 매출 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합계로 그대로 갈게요.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지금 합계로 하고 그다음 참조칸에 찍고 참조칸에 내려와서 우리 첫 번째로 그 참조시킬 그 영역이 2015년도 워크시트를 찍으세요. 저처럼 여기 지금 참조칸에 먼저 탁 찍은 다음에요. 커서가 이쪽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워크시트를 찍고 이 표 안쪽에 클릭을 한 다음에 뭐 다 잡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으로 잡든 뭐 드래그해서 잡든 네, 그냥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제 A3에서부터 N13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처럼 2015년도에 A3에서부터 N13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추가를 하세요. 추가 눌러가지고. 추가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추가했죠? 밑에 여기 등록됐나요? 네. 여기 등록된 영역들이 계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추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시트 찍으면 자동 잡혀요. 뭐가 잡히냐면 시트명만 바뀌고 시트명만 달라지고 범위는 똑같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2016년도 찍었으면 그냥 바로 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 범위는 자동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눌렀고 또 2017년도도 찍으세요. 2017년 찍으면 시트명만 딱 바뀌고 범위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세 개가 추가됐죠? 네, 저처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첫 행 및 왼쪽 열 레이블을 표시하고 이런 말이 나왔죠. 첫 행은 이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첫 행. 왼쪽 열은 이거 분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이 아까 로우 행이 이거였고 컬럼 열이 이거였잖아요. V룩업, H룩업에서도. 그러니까 첫 행, 왼쪽 열이 똑같은 것들끼리 계산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 지역이 뭐 서로 다른 뭐 월이 섞여 있더라도 네, 맞는 것들끼리 1월 달이면 1월 달끼리 뭐 서울이면 서울끼리 그렇게 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뭐 원본의 연결은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를 막 불러서 가져왔을 때 쓰는 거라서 원본의 연결은 지금 쓸 일이 없죠. 우리는 같은 시트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거를 불렀기 때문에 이건 쓸 일이 없고요. 요 두 개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합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3년치에 2015년, 16년, 17년에 앞에 시트에 전체 토탈 합계가 구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추가해 놓으면 내가 옆에 가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싶으면 옆에 딱 찍어 놓고 Alt A N이거든요. 예, 예. Alt 한번 A 한번 N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때나 찍어 놓고 Alt 한번 A 한번 N 한번. Alt는 그냥 떼야 돼요. 그러니까 Alt 한번 A 한번 N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Alt A N.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딱 찍어 놓고 Alt 한번 A 한번 N 한번 이렇게 A N 네 N 네, 그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함수만 바꾸면 돼요. 함수만. 함수만 평균으로 바꿔보세요. 평균으로. 평균으로 바꾸면 그거의 평균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추가돼 있잖아요. 범위는. 평균으로만 바꿔서 확인해 보세요. 함수만. 그럼 평균도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그죠. 추가가 돼 있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중요한 내용이라서 179페이지 해봐야 되겠네요. 수식 옵션 설정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시험에 나옵니다. 이 옵션 설정하는 거. 챕터 3의 수식 옵션 설정입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엑셀 옵션을 변경하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수식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옆에 이런 데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지금 매출 워크시트 잡혀 있을 거니까 매출 워크시트에 I3에 오세요. I3 셀에 와서 저처럼 는 쓴 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이 첫 번째 노트북의 단가 E3 찍고 곱하기 수량인 F3 그리고 엔터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엔터 하세요. 그럼 결과가 이제 나왔겠죠? 네. 토탈 이렇게 뭐 68만 원 나왔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단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바꿔보실래요? 네. 이 단가를 지금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바꿨다. 18,000원. 바꿔보세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엔터 하면은 아까 68만 원도 바뀌죠. 결과가. 그 당연한 거죠. 네,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수식에 지금 계산하시오를 눌리거나 F9번을 눌렀을 때만 바뀌어라. 그게 수동 계산입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데 내가 지금 몰라보겠으니까 그렇게 빨리 바뀌면 내가 몰라보겠으니까 내가 수식의 지금 계산 또는 F9번을 눌렀을 때만 딱 계산이 바뀌도록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의 옵션으로 와보시죠. 파일 탭의 옵션에서요. 수식 탭 있죠. 파일의 옵션에 그 수식 탭에 와보면 지금 자동 계산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하면서 또 문제에서 그런 말도 적혀 있죠. 수동으로 하면서 저장되기 전에는 다시 계산된 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저장을 눌리면 다시 딱 바뀌어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말이 나왔죠? 마지막에 통화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말 때문에 옵션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돼 있죠? 네,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나옵니다. 이 문제. 간단하지만. 네. 그럼 이제 바꿔보세요. 이제 확인하고 단가를 또 바꿔보세요. 단가를 내가 뭐 19,000원으로 바꿔서 엔터를 쳤다? 적용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적용될까요? 네, 지금 계산을 수식 탭에 지금 계산 또는 F9번을 펑션키 9번을 눌러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수동 계산. 네.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다음 180페이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 180페이지 반복 계산하기 최대 반복 횟수가 50이 되도록 반복 계산을 사용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순환 참조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다시 파일의 옵션에 가서 수동 계산으로 되어 있으면 순환 참조가 뭐 나중에 바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동 계산으로 원래대로 좀 돌리고 할게요. 처음에서는 이거 다시 돌릴 필요 없어요. 처음에서는 그냥 수동 계산으로 그대로 계속 프로젝트 제출까지 돼야 돼요. 제가 설명하려고 다시 돌린 거지. 네. 처음엔 가만히 수동 계산 그대로 냅두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만약에 제 거를 보시면 제가 이 수식에서 뒤에 컴마를 찍어가지고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불렀어요. 밑에 있는 이 셀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수식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불렀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다. 바로 순환 참조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 하면서 확인 눌렀더니 이상한 표시가 납니다. 이 표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로를 참조하게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물리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수식이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참조하고 있는데 제가 수량을 바꾸면 이 수량을 50으로 바꾸면 지금 자동 계산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이거 딱 엔터 치는 순간 얘가 바뀜으로써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밑에 있는 애한테 얘가 불러 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얘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위에서 얘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위에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럼 얘가 바뀌겠죠? 그럼 얘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밑에 있는 애가 또 바뀌고 또 얘가 바뀌면 또 뭐가? 위에 있는 애가 바뀌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러고 있겠죠. 영원히 안 나오겠죠, 영원히.
서로 바뀌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순환 참조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파일의 옵션에서 해보시죠. 파일의 옵션에 가서 방금 수식 탭에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에 수식 탭에서 반복 계산 사용이라고 있습니까? 네. 네, 체크하시고 그 순환 참조되는 경우 한 50번까지만 해라. 그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안 나오지 말고 반복 계산을 50번까지만 해줘라.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저렇게 해놓은 거 나올 겁니다. 네, 요거 체크해서 확인하면 확인했을 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두 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181페이지 적응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처럼 파일의 옵션에서 수식 탭에서 요 자동 계산을 수동 계산으로 하는 것과 요거 반복 계산 체크해서 반복 횟수 주는 거, 네, 두 개를 또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